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자, 이 판별식은 지나가는 2학년들한테 호성쌤한테 배웠어요. 근데 호성쌤 판별식은 뭐라고 해요? 다 대답해. 뭐냐면 판별식은 참 불쌍한 식이다라고 내가 항상 명명을 달아. 왜 그러냐면 지금 수학계에서 저 판별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난제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게 탄생하면서 근의 개수도 알게 되고 실근과 허근이라는 것도 구분짓게 되고 근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 있지. 근데 이 판별식은 왜 불쌍한 식이냐? 근의 개수만 알려줘요.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되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래 서로 같은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작되 서로 다른 두 허근. 개수만 알려줘. 실근 2개. 중근 원래 2개인데 중근으로 1개. 얘는 2개지만 얘는 허근으로 2개. 그러니까 이것만 알려주고 게임 끝나. 선생님 그러면 판별식 갖다가 선생님 뭐 얼마나 더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식이면 판별식 갖다가 뭐도 알아야 될 것 같으냐면 근의 부호도 알고 싶고 근의 뭔가를 더 알고 싶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식이 있어. 판별식이 0보다 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일지, 얘는 음수고 얘도 음수일지를 몰라. 판별식 갖다가는. 그래서 불쌍한 공식이라는 거야. 꼴랑 개수만 알려주고 더 이상 쓰잘데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제일 중요한, 특히 2학년 때 가면 되게 중요하거든. 2학년 때 가면 무슨 단원이 나오냐면 도함수에서 항상 증가한다, 항상 감소한다, 극대극소라는 말을 배우거든. 이 극대극소에서 이 판별식 때문에 아이들이 울고 웃어요. 근의 개수만 알려주는데 제발 부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부호를 몰라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판별식은 일단 근의 개수만 알려주지 실질적으로 부호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 부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수학자가 개발한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실근이 2개거든. 근데 만약에 두 근의 합이 양수야. 근데 두 근의 곱도 양수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양수겠군요 라고 되는 거야. 근데 두 근의 합이 양수야. 근데 두 근의 곱은 음수가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데 합이 양수라는 건 얘들아 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두 근의 곱은 음수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거든? 근데 합은 양수래. 그럼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뭐지? 그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알파에다 절대값 씌우고 베타에다 절대값 씌웠을 때 알파가 더 클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야. 그럼 두 근 곱하면 어때? 음수 나오지. 하지만 절대값 씌우면 1이고 2니까 절대값 씌우면 얘가 더 훨씬 크겠다. 같은 거리만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만큼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더 멀리 이쪽으로 더 퍼져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갖다가 축도 추론하게 되겠지. 왜? 마이너스 1과 1이 되면 축이 뭐 나오지? 0이 나오지. 근데 얘가 더 이쪽으로 더 이렇게 옆으로 번졌어. 그럼 축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지겠구나라는 축도 알게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는 x축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 갖다가 알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걸 또 다시 어디다가 또 접목을 시키냐? 바로 fx와 gx에다가도 접목을 시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가 는 0이 요거를 써먹을 수 있을 때는 fx는 는 0이에요. 는 0. 는 0이라는 건 뭐죠? x축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x축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x축과 안 만나?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fx는 gx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문제가 커져. 근데 이쪽이 는 0이 아니라 함수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함수고 여기도 함수예요.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거다? 바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교점. 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저기서도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단 g를 f로 넘겨서요. f 빼기 g는 0으로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x축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선생님, 저는 F랑 G가 교점이 몇 개인지를 궁금한데 선생님이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면 X축과의 교점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의 교점을 구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말장난일 뿐이야. 무슨 뜻이냐?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는 건 반대쪽으로 넘기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고 X축과의 교점이 곧 두 식의 교점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거지. 국어적으로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3단 논법처럼 보여요. F랑 G의 교점을 구하시오는 한쪽으로 넘겨서 는 0,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으니 얘와 얘는 같은 뜻이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이놈의 판별식을 썼을 때 요거에 따라서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얘네 둘은 두 점에서 만나요. 얘네 둘은 한 점에서 만나요. 얘네 둘은 안 만나요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는 한쪽을 는 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다. 왜? 이렇게 둔 상태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럼 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1번. 하다 전 그냥 4시 되면 끝낼 거예요. 어차피 유형 하나 하면 그냥 게임 끝나요. 자, 유형 1번 가볼게. 문제 1번. y는, 함수네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의 k.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그치?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접한다. 이거 되게 많이 읽어봤다. k 값에 관계없이면 뭐지? k로 묶는다. x축과 접한다. 이거 앞에서 우리 배웠는데. 얘들아, x축과 접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지? 판별식이 0이다인데 앞에서 배웠을 때는 다른 문장으로 나왔잖아. 뭐였지? 바로 중근을 가질 때랑 똑같은 거잖아. 아까 그 문제 기억 안 나? 몇 번 문제였지, 얘들아? 아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문제 있었잖아. 몇 번 문제였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찾아줘. 어딨어? 안 보여. 여기 있다. 27번. 27번에 나오잖아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이게요,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K 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라는 거라. 이해하셨죠? 그럼 누가 먼저다? 판별식이 먼저다. 그래서 얘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짝수공식. B제곱 마이너스 AC 는 0이 될 거고 K 가진 거, 땡큐 베리 감사. 왜? 지 혼자 K 갖고 있어.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되면 되니까 얘가 0이면 되겠네요. A는 1. 얘가 1이면 B도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A 플러스 B는 2다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 4번 문제 시작. 4번. 15분 남았어요. 집중합시다. 15분. 15분도 집중이 안 되면 병원 가봐야 돼요. 적어도 나왔어요. 적어도 나오면 풀이가 두 가지라 그랬죠. 자, 끝내볼까요?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겠죠. 선생님, 얘네 둘이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결국 교점이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두 식을 같다고 둘 거예요. 수학에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고3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항상 같다고 두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나오면 풀이가 두 가지인 방법. 첫 번째, 그냥 바로 정사건으로 판별식을 뭘 쓰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된다. 아니면 요 식이 조금 복잡하다. 그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서 부정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이 그 영어에서 not입니다. 얘를 반대로 말하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부등식은.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하면
작다입니다. 이상을 부정하면 이상을 부정하면 미만, 국어 잘해야 된다 그랬지? 초과를 부정하면 이하. 아셨죠? 자, 그래서 얘를 답을 바로 찾아도 된다라는 거지. 답은 A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다 되니까 1, 2, 3, 4 더하면 답은 되니까 답은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유형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저 뒤로 넘어가서요. 아이디어 10으로 넘어갈게요. 아이디어 10. 몇 번 문제냐면 34번. 이거는요. 너네 인생에서 가장 별표를 많이 칠 수 있을 만큼 쳐보세요. 아, 근데 진짜 치면 안 되고요. 별표 치고, 그러니까 곱하기 뭐 1조도 너무 적다. 무한계 쓰세요. 요거 때문에요. 지금 2학년들.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지금 2년 만에 1학년을 하는 거잖아. 1학년, 2년, 2학년, 2년을 하다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1학년을 하는 건데, 이러니까 알겠어. 왜 2학년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왜 틀리는지. 1학년 때 이걸 못해서고 1학년 때 안 해서라는 게 확실해져. 선생님은 사실 엄마들한테 상담할 때 그러거든. 1학년하고 2학년은 과목 자체가 나눠지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1학년 때 성적을 죽 써도 2학년 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항상 상담을 했거든. 근데 막상 오랜만에 2년 만에 1학년을 해보니까 살짝 위험하다라는 느낌도 들어. 야, 2학년 때 잘하려면 1학년 때 어느 정도 돼 있어야겠다. 라는 게 요즘 보이는데, 이게요, 현재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거의 키예요. 얘 모르면 못 풀어요. 도함수에 하는 특히 적분 쪽에서. 적분 쪽에서 얘 때문에 엄청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자, 얘는요, 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요, 판별식은 근의 개수만 알려주는 공식이어서 참 불쌍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들어놨어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어느 정도 알파와 베타에 대한 부호를 추론할 수 있어. 라고. 근데 이 근의 분리는 무슨 뜻이냐면 근을 갖긴 가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판별식이 또 심지어 0보다 크다가 나와서 두 점에서 만났어요. 아니 또 심지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예요. 이것까지도 다 알려줬어요. 그럼 선생님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얘 음수고 얘 양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알파는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같고요. 베타는 1과 3 사이에서 가지세요 라고 대놓고 근을 어디 위치에 있는 것까지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이 근을 분리시켜놨다 해서 근의 분리예요. 그럼 얘는 판별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판별식은 당연히 두 개는 나오겠지. 근데 얘가 하필 마4와 마2 사이 1과 3 사이에 존재하게끔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명 331 법칙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331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331 법칙. 왜 331 법칙이냐? 세 개 하나만 따지면 바로 답 나와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입니다. 일단 제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예요. 근데 이게 짜증나게 뭐냐면 얘는 다른 문장으로도 가끔 나와요. 유사한 문장으로. 뭐냐면 한 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문장이니까 둘 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입니다.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요 앞에 뭐 붙으면 뭐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서로 다른이에요. 서로 다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에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긴 서로 다르란 말이 나오면 일단 판별식 1번. 판별식은 0보다 일단 커야 돼요. 그냥 두근이라고 나오면.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갖다 붙고 서로 다른 말이 있으면 갖다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요 앞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얘도 똑같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다는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같다가 있다 없다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요,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어요. 자, 2번. 야, 2번을 하기 전에 그림부터 먼저 그려줄게. 잘 봐. 일단 보셔야 돼요.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두근. 두근. 근데 얘가요, P보다 작대요. 진짜 P보다 작은 쪽에 알파, 베타가 있어요. 됐죠? 요런 그림. 두 번째. 두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요. 오, 요런 그림. 세 번째. 두근. 두근 사이에 P가 있대요. 일단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프를 엄청 중요시하는 선생님이에요. 2학년 과정은요, 그림 그리는 애가 50% 먹고 들어갑니다. 아니요, 80% 먹어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으로 제발 밑에 법칙 같은 것 좀 외우지 마세요. 그림만 외우셔도 되는데. 자, 두근 사이에 이렇게 P보다 작대요. 자, 지우야. 이 그림에서 보이는 그림의 성질을 한번 대답해봐. 1번. 뭐 보여? 이 그림에서 보이는 어떤 따져야 될 조건들. 뭐 있지? 그치. 얘는 두 개라고 나왔으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도 보이니까 0보다 크면 돼요. 근데 서로 다른 말이 없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돼요. 자,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뭐 있을까요? 바로 요 식을 fx라고 지금 했거든요. 요 fx에다 p 넣었을 때 뭐 나오죠? 양수 나와요. 그래서 fp는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길 뭐라고 말하죠? 이차함수 축이죠. 축도 또한 뭐보다 작아요? P보다 작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 3번은요. 애들이 문제를 한 100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왜 이 문제는 3번 안 따져요? 왜 이 문제는 3번 따져요? 얘는 대부분 따져요. 거의 100문제 중 100문제가 이 두 개 다 따져요. 근데 왜 얘는 따지는 문제가 있고 안 따지는 문제가 있냐? 왠지 아세요? 얘를 따지는 문제는요. 이 fx의 2차 계수의 미지수가 있을 때예요. 근데 2차 계수의 미지수가 없어요. 그냥 깔끔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야.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죠. 그럼 걔는 이미 축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선생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이래놓고 얘 축이 x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축이 x는 마이너스 2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림이 마이너스 2에서 2차 함수가 나왔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2차 함수는 마사보다 작다. 말이 안 되거든. 마사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축이 고정돼 있으면 굳이 3번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말이 되니까. 그래서 요 두 개만 따지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첫 번째, 똑같아요. 두 번째, P 넣었을 때도 어때요? 커요. 세 번째, 축은 어때요? P보다 커요. 세 개죠. 얘는 뭘까요? 얘는 1번, 3번 다 개무시하셔도 돼요. 2번만 찾으면 돼요. FP가 음수면 돼요. 끝. 여러분, FP가 음수다? 이 P 넣었더니 음수면 알아서 두 개 가져요. 그리고 이 축이 P랑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P보다 커도 되고 P보다 작아도 돼요. 얘는 아무거나 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만 따지면 돼요. FP는 음수다. 그래서 331 법칙이라고 해요. 세 개 하나만 따지면 된다. 그럼 우리 한 문제 진짜 이 방식대로 풀리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34번 봐보세요. 34번. 이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풀리는지. 34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플러스 k, 6 마이너스 k가 0이래. 자, 여기서 첫 번째 센스가 있어야지. 1차항의 미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축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말되게 나올 거야. 이미 말 될 거야. 축이 2로 고정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뭘 했어? 0보다 크대. 이 축이 벌써 2해가 있으면 두 근은 벌써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두 근에 나오고 0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 자, 그럼 1번 따져볼게. 1번. 자, 서로 다른이래요? 아니면은 그냥이래요? 그냥이래요. 서로 다른이 없으면 우린 뭘 붙여도 되죠? 같다를 붙여도 되겠네요. 판별식 써볼게요. B제곱, 짝수공식 쓸게. 마이너스 AC.
따라서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찾아요. 두 번째 갑니다. 0 넣었을 때 무슨 값 나와야 돼요? 음수 나와야겠, 뭐야, 깜짝이야. 양수 나와야겠죠. F0. F0 넣어보면 0, 0, 6-K가 나와요. 걔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뭐보다는 작다? 6보다는 작다. 축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요? K의 범위를 찾아달래요. 그럼 K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6보다는 얘가 정답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3, 3, 1 법칙만 잘 따지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가끔 질문하냐면 왜 여긴 갖다를 안 붙여요, 선생님? 이라고 제일 많이 질문해. 여러분, 0보다잖아요. 우리 보다라는 건 뭐예요? 0보다 크다. 0을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얘가 하필 0이 되면 근을 0으로 갖겠지만 0은 0보다 크다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0 넣었을 때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 36번 봐봐. 뭘 따져야 될 것 같아? 1번. 판별식 뭘 써야 돼? 36번. 서로 다른 두 식을. 그치, 0보다 크다. 두 번째, F1은 양수다. 축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말 됐잖아. 이해가? 그럼 여기 축, 여기 있다. 근데 35번은 얘랑 좀 관련이 없는데. 35번은 좀 웃긴데요. 여러분, 서로 다른 부호 가지면 어떻게 되면 돼요? 두근의 곱은 음수다. 끝. 얘는 판별식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거. 이건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니. 한 문제 말로 풀고 끝낼까? 벌써 누가 죽을까, 저거? 자, 39번 봐봐. 39번하고 오늘 수업 끝. 간다? 자, 물어볼게. 1창 미지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축 따질 필요 없지? 자, 문제 읽을게. 2차 방정식에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야, 이거 몇 번째 유형이지? 세 번째잖아.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랑 똑같잖아. 그럼 그냥 2 넣은 게 뭐 나오면 돼? 0보다 작다. 2 넣은 게 정답인 거야. 그럼 뭐 나와? 4 빼기 6이니까 2A 빼기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A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정답이 되겠지. 이해 가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갖고 와서 질문해 주세요.